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교육심리학적인 측면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이 많이 적용된 툴들이 이 와이즈캠프 이러닝 시스템 안에는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정말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공부 착각을 가장 적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메타인지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메타인지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만약 이런 질문을 해봤다면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메타인지 중에 하나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메타인지는 생각에 관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메타인지에 대한 개념을 처음 확립한 거는 바로 심리학자 존 플라웰이고요. 1976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더 연구하기 시작했죠. 교육심리학적인 측면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만약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나,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그 중에 하나고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번째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를 이렇게 바꿔야겠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메타인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인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있구나, 나는 이게 더 잘 맞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 메타인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메타인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마음먹은 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뇌과학자들과 진화생물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이 인간에게서 언제 생겨났는가를 굉장히 관심 깊게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왜냐하면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거나 다른 애가 보고 있으면 그걸 인지할 수는 있지만, 내가 다른 이에게 이렇게 보이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다른 애가 또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라고 여러 수 앞을 내다보면서 인지하는 동물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뇌가 업그레이드가 띵 되면서 내가 갑자기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엔 살아남자고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살아남기에 어떤 게 유리한가요? 다른 애들하고 협업도 잘하고, 누가 나에게 해가 될지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잘 인지하면 살아남기가 더 좋았던 거죠.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사회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알 수 있는 데까지 뇌가 진화했다가 그 넥스트 레벨로 생겨난 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조차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된 것. 메타인지가 이렇게 사회성이 길러진 다음에 생겨난 능력이다, 진화생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달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뇌에서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빠 그거 알아?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예 중에 셀리와 앤의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리라는 어린 아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호자 앤이 있어요. 실험자가 셀리하고 앤한테 조그만 통 안에 인형을 넣고 딱 닫아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통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때 앤이 셀리 잠깐 나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실험자가 원래 넣었던 통에서 인형을 빼가지고 다른 통에다 넣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앤이 돌아오면 인형이 어디 있다고 믿을까? 셀리는 어린 아이인데 이 인형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앤이 돌아왔을 때 앤도 옮겨진 통에 있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앤은 나갔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앤이 돌아왔을 때는 원래처럼 첫 번째 통에 인형이 있을 거다
라고 어른의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게 인형이 옮겨진 걸 받고 지식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애니 돌아와도 나랑 똑같이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의 시각과 남의 시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은 나랑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나이가 한 5살, 6살, 뭐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나이를 먹으면은 이 능력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가야지만 내가 이때 어떻게 말을 하면은 밖에 있다가 돌아온 애니 내 말을 더 믿어줄 거야, 다른 사람이 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까지 생각하는 단계까지는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능력까지 오게 되면 메타인지 능력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 능력이 생겨나는 시기가 8살 정도 되는 나이 때 메타인지 능력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지식과 정보를 공부할지 메타인지 학습법을 잘 활용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교육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캐럴 드웩 교수의 경우에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시각은 엔티티 뷰라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나, 또 다른 뷰는 인크레멘털 뷰라고 그래서 매 순간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나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거죠. 후자가 연구하기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하니까 나를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를 봤을 때 내가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나의 성장 가능성은 훨씬 높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걸 마음의 태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고정형 마음의 태도, fixed mindset. 다른 하나는 성장형 마음의 태도, growth mindset.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건 성장형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거나 변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매 순간 나 자신의 성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 역시 메타인지 능력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나를 알기 위한 메타인지 능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뭘 아는지 스스로 시각화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 능력도 높고 성적도 훨씬 높다라고 국내와 해외의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교의 리사 손 교수님은 부모가 다 가르쳐 주려고 하거나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려고 해서는 아이들의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쉬운 길, 빠른 길, 이걸 가려고 해서도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다. 스스로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메타인지 학습법을 배운다 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죠. 부모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거나 선생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거나 할 수가 없다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다행히도 요즘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e-러닝 도구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와이즈 캠프기도 한데요. 와이즈 캠프에서는 특히 이런 메타인지 학습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첫째 아들도 와이즈 캠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스스로가 뭘 알고 뭘 모르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뼈 노트처럼 스스로가 정리하고 녹음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능력들이 좀 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했어? 이러면 잘했지, 다 이제 거의 만점 받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무조건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자신감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뭘 모르는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행인 사실은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시험 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런 와이즈 캠프에서 제공하는 여러 툴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진단받을 수 있는 AI 플래닝 서비스도 있고,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두두 잉글리시 레벨 테스트,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판다 수학 진단 평가, 뭐 이런 형태들의 테스트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나, 완벽하게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아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메타인지 학습법이 많이 적용된 툴들이 이 와이즈캠프 이러닝 시스템 안에는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내가 정말 알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아는 게 되거든요. 가끔 유튜브 하면서도 느껴요. 이게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빠르게 배워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진짜 알고 있는 내용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요즘 이런 이러닝 시스템, 와이즈캠프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해보게 하는 참여형 학습, 이런 것들을 도입하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건데 얼마나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얘기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어떤 걸 정말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아이들이 배워나갈 수 있게 한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러닝 시스템에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완벽하게 다 이 태블릿이나 뭐 프로그램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재미도 없을 거고 아이들도 흥미가 적을 수 있는데, 좋은 건 선생님이 같이 붙어서 1대1 코칭을 해주면서 비주얼 코칭,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늘리는 그런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도 있어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도 되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AI와 실제 선생님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한 실험들이 요즘은 이런 이러닝 시스템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박사님은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항상 잘하지 못했어요. 시험 떨어진 적도 있고 낙제할까 무서워가지고 엄청 밤새서 공부한 적도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는 항상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나, 이 부분은 확실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도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공부가 점점 더 쉬워지고,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점점 궁금해하면서 알고 싶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공부하는데 좋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서 여러분의 공부가 점점 더 쉬워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